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시작은 항상 여기 요거 한 장짜리 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조문을 보시게 되면 맨 위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머리, 오른손, 왼손 매매를 통해서 무효 취소되지 않고 여기 뭐 하는 거? 등기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었죠? 이거 요 3편 채권 이제 유효를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3편 채권은 계약이 뭐하다? 유효.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원을 보시면은 1, 2, 3, 4가 있죠. 1번이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뭐다? 확정 유효.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1, 2, 3번 아니고 4번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무슨 법이고 3편 채권법이고 1편 총칙은 유효가 아닌 1, 2, 3번을 공부하는 것이 총칙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3편 채권은 계약 분리해가지고 15개가 있다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15가지 계약 중 맨 꼭대기 대표적 계약이 매매 계약이죠. 네. 여러분들은 이 매매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네. 또 많이 보셔가지고 부동산 자랑하셔야 되죠. 동산도 자랑하셔야 되죠. 그죠? 그 맛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괴로워요? 행복해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가서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고서 그때가 좋았다 자꾸 이러지 마시고 꼭 지나고 나서 옛날에 좋았다 하지 마시고 뭐다 항상 지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항상 보시라는 거예요. 조문 딱 2개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몇 개 가지고? 조문 2개에서 모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은 362쪽 해가지고 계약의 종류가 나오죠. 네?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563조 있죠, 조. 예? 563조,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야? 민, 법, 전. 몇 조에 있어요? 563조. 그러니까 뭐요? 전. 뭐라고요? 전 있느냐, 전에 없느냐. 그래서 나는 계약이 뭐다? 전형, 비전형. 뭐라고요? 네, 전형 계약과 무슨 계약 나눈다? 비전형 계약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 계약은 15개가 있죠? 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땅바닥에서 기지 마시고 저 위에 올라서 자꾸 보란 얘기예요. 땅바닥에서 자꾸 놀게 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위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니까 할 것 안 할 것 구별해 가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 점점 할 게 많아지죠. 네. 왜 할 게 많아져요? 자꾸 욕심내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려는데 생각은 그런데 실제 하는 건 못하죠. 그럼 괴리가 생기면 자꾸 자괴감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수업만 들어도 대단한 거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오늘 수업만 들어도 뭐다? 대단한 거다. 어떤 분이 3월 달에 와서 수업했는데 어떤 다른 학원이에요. 남자분인데 오전도 듣고 야간도 듣고 그냥 쭉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근데 물권법 중간 가니까 이제 뭐가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듣는 것만 해도 뭐한 거다.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 사색이 됐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니 3월달 주변 사람들은 대답을 잘하거든. 근데 본인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니 주변 사람들은 벌써 몇 년, 몇 개월 하신 분들이고 이제 3월달 왔으면 몇 월달 있는 거예요 지금. 3월달 등록하셨으면 이제 한 코스도 뭐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근데 다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기 열받아가지고 못하는 거야. 욕심을 버리라니까. 또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또 10개도 안 나왔어. 몇 개도 안 나왔어요? 10개도 안 나와가지고 멘붕 와가지고. 네, 10개 안 나와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점수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야 되지. 씨앗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달라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아시세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뭐야? 잘 되겠지 이렇게 잘 찍히겠지 이렇게 연습하란 얘기예요. 잘 찍기 위해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전 있다 없다 그럼 15가지 전형계약 있죠. 그래서 옆에다 오른쪽 가시면 내려가면은 15가지 계약 있죠.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뭐 맞이하다? 임종 맞이하다.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비전형계약. 가장 대표가 2가지예요.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 15가지 없잖아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죠. 근데 취해 있죠. 취해. 해제는 뭐예요? 그건 단독행위예요. 근데 합의 해제는 뭐다? 단독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뭐다? 계약인데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비전형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전형, 비전형. 중개계약은 없어 거기. 없으니까 뭐다? 비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맨 밑에 가면 8개 물건 1, 2, 3, 4, 5, 6, 7, 8 있죠. 점서, 지지 이전, 유질저 있죠. 이게 전형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 전형 물건. 그럼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내서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우리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편 채권 15가지 전형 계약도 있지만은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법,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다. 2편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되니까 8개 전형 물건 가지고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 만들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강행법규가 많다.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형, 비전형 됐고요. 자, 2번째 타이틀은 맨 꼭대기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약정으로 끝나죠. 뭐로 끝나요? 네, 약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정이 청락이면 두 번째 약정이 승낙, 성립. 청락, 약정, 승낙, 약정, 성립. 청락, 승낙, 성립. 2글자로 줄이면 청락, 승낙, 성립. 그래서 약락으로 끝나는 계약이 뭐다? 예? 약락으로 끝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손가락 두 개로 약정을 가려보세요. 563조에 있는 조문의 약정을 가리고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하고, 그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최초의 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요물 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뭘 주고 이 계약이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반드시 약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15가지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자, 그 중에서 현상 광고만 유물계약이고 나머지 건 전부 다 약정 끝나는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약들은 전부 다 한 글자 땄는데 현상 광고는 그대로 얹어놨죠.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약정 끝났으면 이제 효력이 생긴다 봐야 되겠죠. 523 이제 효력이 생긴다 했죠.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한쪽은 달라. 대금 달라. 저쪽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달라를 채권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채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그걸 뭐라 한다? 쌍무다 한다. 그렇지 못하면 뭐다? 편무계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채무를 쭉 해서 각자 채무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채무가 있고 이쪽도 채무가 있으면 각자 채무를 이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채무 이행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출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출연. 그래서 출출 두 개의 출연이 대가적일 때 쓰는 얘기가 유상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무하고 출출은 어디서 뽑아낸 겁니까? 효력이 생긴다 해서 뽑아낸 거예요. 563조에서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책 보고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자꾸 외우지 마시고 563조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까요? 조문에 있죠. 그러니까 뭐다? 전전. 두 번째 양약. 예? 그럼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지. 합장하셔야 되겠지.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겨요? 주세요. 주세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무. 쌍무, 편무. 그러면 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는 게 뭐다? 채무 이행을 뭐라 한다? 출연. 그게 뭐다? 유상무상. 그러면 3편 채권 계약법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하는 게 여기다가 불자 들어가잖아. 뭐래요 그게? 이게 정말 중요한 용어예요.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돈 못 주면 뭐예요? 돈 못 주면 매수 돈 못 주면 이행 지체. 에? 매도인 잘못이 이중 매매해서 소유권 가져가 버리면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먼저 등기치게 되면 적극 가담 아닌 이상은 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못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무슨 불능에 빠진 거예요? 이행 불능에 빠질 거 아니에요. 지체는 이행 여지가 있는 거고 불능은 이행 여지가 없으니까 이행 지체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한번 독적 들어가야 되겠죠. 최고가 필요한데 이행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코스는 똑같아요. 그럼 뭐요? 끝내자. 법정 해제. 그 다음 뭐요? 원상회복 무슨 배상? 그러니까 3편 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갑의 채권에 대해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 불이행만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주변 것들이 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2편 물건 있는데 내가 소유권 있는데 누가 와서 거기다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하고 가서 뭐 해야 돼요? 내놔, 치워, 하지마 할 권리가 있어야지 물건에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뭐예요? 아니,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3편 채권 누가 건드리면 채무불이행. 2편 물건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 체계만 이해하시고 자꾸 연습을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5가지 계약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프린트문의 362쪽 보시면 전형 반대는 비전형, 낙성 반대는 요물, 쌍무 반대말은 무상, 유상 반대말은 무상이죠. 자, 그 밑에 이제 1번 현상 광고는 낙성일까 요물일까? 네, 요물계약이고요. 자, 현상 광고는 쌍물까 편물까?
편무고요. 자, 현상광고는 유상일까 무상일까? 자, 별거 없어요. 현상광고 할 때 짝대기 2개로 맞히세요. 짝대기 2, 여. 요. 낙성할 때 아야, 요물할 때 요야. 요. 쌍무할 때 아예요, 편무할 때 여야. 여죠? 유상할 때 유예요, 무상할 때 무예요. 그렇게 하면 돼. 별거 없어요. 작년에 현상광고 요물계약이다 이리 됐는데 낙성계약 틀렸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죠. 유상계약이 쌍무한테 가서 사랑 고백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유상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어느 게 넓어요? 유상이 넓고 쌍무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분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는 15가지 중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시험 범위. 미래 중개업자가 중개할 계약이 그 3가지 계약이에요. 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3가지 성질은 다 똑같죠. 전형, 낙성, 쌍무, 유상. 됐죠? 자, 분류 가지고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 364쪽 가보시면 몇 쪽 가시면 364쪽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쌍무, 편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상하고 뭐가 나와요? 유상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제일 마지막 줄에 363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364쪽 가시면 주의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긴 하지만 광고자 보수지급과 응모자 지정행위가 서로 대가적 출연이므로 무슨 계약이다? 유상이다.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짝대기 2개로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뭐다? 네, 그래서 가끔 어려울 때 그렇게 낼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물 가봅시다. 두 번째 파일은 408쪽 해가지고 계약의 뭐다? 성립. 자, 계약의 성립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2번이 포인트죠. 2번이 뭐죠? 청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있죠. 네? 이것을 2글자로 줄이세요. 그렇죠. 낙성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약정, 청락, 승낙, 성립. 됐죠? 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청약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해요?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해요? 아니, 계약은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각자 따져보는 거예요.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화제약 격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2번에 1번에 청약, 대화제약, 격지자 묻지 않고 무슨 주의? 도달주의. 자, 서울과 부산을 전화로 주고받으면 대화자, 편지로 주고받으면 격지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말로 주고받으면 대화자,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냉장고에다가 쪽지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바로바로 들어가면 대화자. 됐습니까? 그러면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승낙 있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있죠. 네,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책에다 프린터 보지 마시고 보세요. 청낙, 승낙이죠. 약이죠. 청낙, 승낙이죠. 그러면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그래서 발. 발. 이게 뭐라고요? 아니, 청낙, 승낙 있잖아요. 청낙, 대화자, 격지자, 승낙, 대화자, 격지자, 도달, 발시. 그래서 뭐다? 발. 아시겠어요?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무슨 주예요? 도달주의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죠? 그럼 앞으로 격지자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승낙 아닌 격지자는 무조건 도달로 얘기할까? 보세요. 여기 청낙, 승낙, 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칙이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자, 갑이 편지로 청약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편지는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네, 그러면 격지자 청약은 편지를 5월 1일 날 발송합니다. 발송하면서 5월 10일까지 답장 줄 것. 10일까지 뭐 할 것? 답장 주세요. 자, 편지가 5월 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자, 격지자 청약은 발시입니까? 도달입니까? 응?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죠. 그러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도달 이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달 이전은 뭐 할 수 있고, 응?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뭐 할 수 있고, 도달 이후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겠어.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럼 청약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5월 3일부터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하면 안 되겠죠. 자, 을이 고민합니다. 을이 고민하다가 에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살게. 그래서 을이 승낙합니다. 편지로 승낙합니다. 편지로 드디어 5월 7일 날 편지를 뭐 한다? 발송합니다. 자, 기간에 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5월 9일 도달이 됐습니다. 자, 편지는 격지자죠. 따라서 승낙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응? 그래서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가 아니고 뭐다? 발송주의다 그런 얘기야. 그죠? 근데 또 5월 10일까지 답장 주세요. 만약에 답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이러한 청약은 네, 을을 갖다가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네, 구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5월 10일까지 답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아무런 답장이 없어도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낙의 자유는 을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2번 있죠?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 뭐가 없으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해 뭐 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이 말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특수연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연착이요? 자, 특수연착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편지 띄웠는데 이게 기간 내 도달이 안 되고 이걸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발송했는데 5월 17일 날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있는 거예요? 우편 사고가 있는 거죠. 무슨 사고요? 이걸 특수 연착이라고 그래요. 무슨 연착? 그럼 이런 특수 연착이 있을 때는 저쪽은 지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주의니까? 흔들어 한번 깨워줘야 돼. 기간 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뭐가 있다? 연착됐다는 사실을 의무가 있다. 통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기간 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이 뭐 한다?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언제 성립할까? 똑같아요. 언제? 발신주에. 그래서 여기 특수 연착. 무슨 연착이요? 네, 370쪽 사례가 있으니까 가서 꼭 확인하세요. 무슨 연착? 특수 연착. 그래서 계약, 낙성 계약 가지고 틀릴 게 없어요. 이건 시간 지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영역. 자, 밑에 3번 있습니다. 무슨 청약? 교차 청약. 자,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팔겠다고 청약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네 걸 내가 1,000만 원 사겠다고 역시 또 청약 의사 표시를 띄웠습니다. 청약이 하늘에서 크로스가 됩니다. 교차. 그죠? 먼저 도달한 청약이 있고 나중 도달한 청약이 있다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나중. 조심할 것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지 발송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에서 격지자 있죠? 네. 승낙 발신이지 교차 청약도 발송 아닙니다. 양청약보다 도달. 그 다음에 의사실현 계약의 성립입니다. 청약과 함께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죠. 물건 개봉하면 뭐 한다? 계약 성립하고 반품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개봉해서 뜯어서 사용한 날이 있겠죠.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할까? 안 때 성립할까? 의사실현 나오면요. 그 중간에 사실 있잖아. 의하고 현 중간에. 그러니까 글자 안에 답이 거의 한 반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에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시면요. 멍 때리다가도 그 글자 보면 생각이 납니다. 외운 사람은 자꾸 외운 걸 기대다 보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항상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 줏대를 갖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낙성 계약 가지고 연결돼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무의식적 불합이란 말 있죠. 1번 합의 있죠. 합의 밑에 무의식적 불합이 있죠. 불합의가 뭐냐면 불성립이에요. 뭐라고요? 거기 계약에 성립해서 1 합의 있잖아요. 객관적 합치, 내용 일치, 상대방 일치, 합의가 있죠. 무의식적 불합이란 말 있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게 불성립이죠. 무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불성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성립에서 착오 취소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 원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원. 네? 이 원은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불성립 반대는 성립 후 1, 2, 3, 4예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했죠? 불합의 반대는 합의가 됐죠? 합의가 된 다음에 1, 2, 3, 4죠? 착오 취소는 3번이죠? 불성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다 하더라도 3번 취소란 말은 절대 못 쓸 거 아니에요. 위치로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은 건너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77쪽 동시이행 항변권.
자, 이제는 이제 무슨 계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쌍무 계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책 순서가 저 계약 분류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계약을 전제로 시작해서 첫 번째가 약정이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청약 있을 때가 아니고 승낙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대화자 승낙은 도달주의고 격지자 승낙은 뭐다? 발신주의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효력이 생긴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 장짜리에서 약정 끝나고 이제 효력이 생긴다 세 개 들어가서 가배채권은 의뢰채무고 의뢰채권은 가배채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통 첫 번째 계약금을 주죠. 뭐 준다고요? 두 번째 진행하는 게 뭐죠? 중도금이죠. 마지막 진행하는 게 뭐예요? 보통 이렇게 나누죠. 이때 중도금 줄 때는 의리 중도금 줄 때는 갑은 변제기다 변제기가 아니다. 갑은 줄 게 없어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이 잔금을 줄 때, 의리 잔금을 줄 때는 갑도 뭔가 줘야 되지 않아요? 이쪽이 등기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뭐 해야 돼요? 뭐 지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증 다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금 지급할 때 서류 기본은 맡겨놔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맡겨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서 잔금하고 뭐 바꾸는 거? 서류 바꿨을 때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갑도 변제기고 을도 뭐다? 변제기다. 나 변, 너 변. 같이 이행합시다. 그게 뭐예요? 동시 이행합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동시항변권은 2편 물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3편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동시항변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지. 채권 어디서? 쌍무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치권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유치권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2편 물권 6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권은 올 주장입니다. 항변권은 온리 주장입니다. 채권이니까. 그러면 항변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변권 있다는 얘기는 청구권 들어오게 되면 노하겠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직권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을이 노할 권리가 있고 이쪽에서 서류 안 주면 잔금 안 주면 이쪽에서 서류 못 주면 노할 권리가 있죠. 영원히 노, 잠시 노? 잠시 노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노를 뭐냐? 영구적 항변권. 잠시 노는 뭐냐? 연기적 항변권.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항변권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자체 뭐요? 그 자체로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게 뭐다?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 뭐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 그래서 별 6개짜리로 갖다 붙들이랬어요, 제가. 별 6개짜리를 찾으세요. (377쪽) 동시항변권 3효력. 책이 아니고 프린트물. 3번에 2번 있죠? 나중에 가서 책 찾으시라고 제가 옆에다 페이지 다 달아놨잖아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행지체. 항변권은 주장해야 지체 책임 면제받는가? 항변권? 고치세요. 뭐라고요? 항변권은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럼 이행지체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 여기 채무불이행 왼쪽에 이행지체란 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돈 줄 때 제때 돈 안 주지? 그러면 채무 불쟁이 되죠. 그럼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죠. 요즘 보니까 뭐 중학생들 혹시 요즘 뭐 콘서트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콘서트 때 이제 가고 싶은 연예인이 있는데 못 가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럼 집에다 허락하면 돈 안 줄 거 아니에요. 막 푼트스비에 뭐 15만 원, 뭐 돈 20만 원 돈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야? 에? 쪽지도 하나 올리는 거야. 나 가고 싶은데 누가 돈 대줄 사람. 그러면 누가 쪽지가 와요. 대신 돈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거야. 아셨어요? 대신 일주일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그 다음날 돈 안 갚으면 하루마다 10,000원씩부터. 적은 돈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 원을 갖다가 뭐지 그거? 티켓을 끊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한 일주일 동안 여유 있다가 그 다음부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못 갚으면 하루마다 얼마씩 붙어? 그 큰 돈 아니에요. 그럼 돈 빌릴 때 그냥 빌려주나? 학생증 사진 찍어 보내고 전화번호 다 보내야 되거든. 결국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부모한테 오는 거죠. 그럼 부모가 대신 갚아줄까? 안 갚아줄까? 보통 갚아주지. 줘 맞든지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장 없으니까 그걸 티켓팅 사줄 사람이 나한테 접근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돈을 버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보세요. 돈 빌려줬는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소비대차 했는데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럼 계속 뭐가 붙는 거예요?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주지 않아도 지체 책임 면제받으니까 뭐다? 지연이자가 안 붙겠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중도금 줄 때는 이게 변제기가 아니잖아요. 갑은 뭐가 아니고 돈 줄 변제기가 아니고 얘만 변제기잖아요. 약속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때 멋있게 편한 말이 뭐냐면 변제기 동생관계 아닐 때 변제기에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라고 해요. 무슨 의무요?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매도인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줄 사람. 후이행 뭐다?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이 사람 항변권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이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권 따지는 것은 뭐다? 돈 문제가 연관돼 있으면 이제 지연이자 따지는 거예요. 자, 채권 있었어. 3편 채권, 소비대차 채권 있었어. 2편 물권, 저당권 등기 붙였지. 8번. 3편 채권 차차차 소비대차 해서 채권 있었어. 2편 물권, 담보 물권, 8번 저당권 붙였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1번 안 갖고 있죠? 점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 내버려 뒀다가 변제기 도래했을 때 돈을 갚으면 저당권 등기는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이야.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채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등기 지어줄 때까지 나도 돈 안 갚을 거야. 너 등기 지어주는 게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야. 만약에 지었을 때 사라진다면 그럼 동생 관계죠. 항변권 있지. 그 자체 이행체 책임 면제받잖아. 그럼 등기 지어줄 때까지 돈 안 갚아도 지연이자가 안 붙잖아. 안 붙잖아요. 무슨 관계면? 근데 돈 갚으면 자동 소멸이잖아.
채권 죽으면 장 소멸하면 등기는 무효등기 아니야. 그럼 자동 소멸되는 거니까 채무 변제와 등기 지워지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등기 지워지는 것은 후이행 의무란 말이에요.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으니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져서 뭐가 붙기 시작해? 그러니까 돈 갚을래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딱딱딱딱딱딱딱 붙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맨 밑에 가면 4번에 가로변 있죠. 항변권 부정한 사례 별 3개 들어가 있죠. 가로 2번에 뭐 있어요? 피담보 채무 변제와 저당권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가 뭐다? 선이행 의무라는 얘기예요.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지연이자가 붙겠죠. 그 저당권제 피담보 채권범위에 손가락 이렇게 들어가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실행비용 여기 있잖아. 자, 그래서 동시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항변권 그 자체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는 것.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봅시다. 자,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지금. 없잖아 당연히. 약속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선이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무슨 적으로? 항변권은 없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자, 하루 지연이자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지연이자가 만약에 30만 원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자, 현재까지 왔습니다. 언제까지? 현재까지 왔다. 자, 잔금하고 서류는 동시행 관계죠? 네? 네가 잔금 안 주니까 서류 안 주겠죠? 자, 잔금하고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이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 A점, 잔금 날 B점, 현재 시점 C점입니다. 자, 매도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금은 내가 노타치 하겠다. 근데 너 지금 어디서부터? 중도금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여기 다 거쳐왔을 때 여기 딱 치니까 이게 15일입니다. 며칠이요? 그러면 300이 되겠 450인가? 그죠? 자, 여기는 20일이 지났습니다. 얼마죠? 600이죠. 그죠? 하루 지연이자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매도인께서는 총 35일. 얼마 내놔라? 얼마 내놔라? 지연이자 얼마 내놔라? 1,050만 원 내놔라. 누구의 주장? 갑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매수인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중도금을 안 주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일부러 안 준 것도 아닌데 그럼 빨리 내 목을 쳐야 될 거 아니냐. 목 치는 게 뭐예요? 아니 중도금 안 주면 지체에 빠졌잖아요. 그럼 빨리 최고 때리고 빨리 뭐하고 법정 해지하고 빨리 때릴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지연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의 주장은 나는 450만 원만 줄 거다. 어디는 인정 못하겠다. 600만 원 인정 못하겠다. 누구의 주장이에요? 매수인의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너 중도금 안 준 건 전부 다 지체니까 다 내놓으란 얘기고 매수는 뭐예요? 내가 잔금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책임지겠네. 여기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누가 불쌍해 보여? 매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 편 드는 거예요. 을 편. 누구 편? 그래서 을한테 편은 뭐라고 편하냐? 중도금 안 주다가 잔금 기일이 도래하면 어차피 서류하고 잔금이 동생 관계죠. 그럼 여기다 무슨 금? 중도금. 무슨 금? 중도금. 그 다음에 450만 원 지연 손해금 있죠. 네? 지연 손해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 네? 중도금, 잔금,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그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행지체고 잔금, 기준, 이의 못 준 중도금은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중요한 판례가 2번에 2번. 요건에 2번에 2번 상대방 채무가 뭐 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선 이행 의무 이행 지체 중 상대방 후 이행 채무 변제기 도래했죠? 상대방 청구 선 이행 의무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절대 잊어먹지 말 것. 자, 379쪽 페이지 피시고요. 네, 맨 위에 판례. 별표 해주세요. 기본서 379쪽 피셔가지고 맨 꼭대기에 판례 있죠. 매수인이 선이행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을 지급할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에 없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 판례 반드시 스스로 납득하셔야 됩니다. 문장 읽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꾸 눈도장 찍으세요.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행지체는 분명하죠. 근데 등기 서류와 잔금이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 중도금, 지연, 손해, 금하고 서류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매도인이 지연이자 놀이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류를 제공하는 거예요. 변제기일 때는 내 거 던져서 안 주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서류를 제공하면 예? 잔금 안 주면 뭐예요? 이것도 지연이자 이것도 다 붙는 거죠. 근데 줄까 안 줄까 서류를? 나 같으면 주겠다. 그래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통 안 주고 뭐라 그래? 네가 줄 때까지 나도 안 주겠다. 버팅이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서 하는 것하고 그냥 감정 따라서 하는 건 달라요. 법의 세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딱 뭐에 빠뜨리면 이거 막 붙잖아, 이거. 물론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판례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맨 밑에 그 4번 있죠. 동생관계를 뭐한 거? 부정한 사례.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맨 밑에 무슨 지역 나오죠? 자, 허가 지역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기서. 허가 지역은 1번이죠. 불확정 무에서 출발해가지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지면 4번, 허가 안 떨어지면 2번이죠. 그럼 1번이라는 것은 매매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불확정 무효도 효력은 없는 거죠. 그럼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기 전 중도금 주기로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1번이니까.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매매 효력은 1번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없는 거 있는 것이 동생관계라고 하면 안 되죠. 보통 이럴 거예요. 허가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마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줬을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중도금 안 주면 나도 뭐야? 협력 안 해. 이게 인간적 감정 이야기죠. 감정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안 맞단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1번 매매 효력은 없고 협력 의무는 있잖아요. 없는 거 있는 게 무슨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가 뭐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허가받기 전에 중도금 준다는 약속은 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당할 수도 있다. 자, 4번에 3번 보세요. 주택임대차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 해서 그대로 그냥 이사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기존의 대항력 우선면제권 그대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실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부에다 기재를 해놓고 이사를 가게 되면 등기부에 근거가 남았잖아. 그럼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빨리 못 내놓으라고 보증금 내놓으라니까 또 주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등기 지어줘야지 돈 줄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사를 가는 순간 주인은 이행지체에 빠진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이유는 임차인이 자기가 살라고 한 거지. 자기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지. 주인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고 점유를 딱 넘겨주는 순간 뭐예요? 이사 가는 순간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먼저 뭐 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지.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냥 임차권 등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차권 등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고 끝나고 나면 당연히 뭐야? 등기 말소 의무,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야? 그건 당연히 동생 관계지. 근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언제 하는 거예요? 존속 중이 아니고 임차권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임차는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냥 이사 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놓고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돈 주는 것하고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 아니에요? 돈 갚는 게 뭐다? 그래서 그 1, 2, 3번은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임차권 등기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뭐다? 명령. 이건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만 나오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됐어요? 네, 잠시 후 더 들어갑시다.